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전역과 고속터미널 등에는 가족과 친지를 방문한 뒤 짧은 연휴를 아쉬워하며 귀경길에 오른 인파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와 SRT는 막차까지 매진됐고 대전 복합터미널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계룡산을 비롯한 유명산에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이 찾았으며 세종 호수공원을 비롯한 주요 유원지에도 많은 인파가 찾았습니다. 주요 백화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밀집한 대전 둔산동과 도룡동 일원을 비롯해 유성구 관평동 아울렛에도 가족 연인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느덧 추석 연휴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정체를 빚었습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흐름은 어떤지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의 마지막 날 막바지 귀경길에 오르셨다면 오늘도 역시나 충청권의 정체가 마지막 관문이겠습니다. 대부분의 귀경 정체가 풀려가는 흐름이지만 아직도 예외적으로 논산 천안선과 경부선 위로는 두 자릿수의 정체 구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상황 먼저 만나봅니다. 서울 쪽으로 청주 분기점 부근 가다서다 반복했다가 바로 옥산에서 목천까지가 가장 힘겨운 구간 되겠습니다. 무려 23km 구간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요. 오늘 가장 빠르게 귀경 정체가 시작된 논산 천안선은 아직도 천안 방향으로 정안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 15km 구간 긴 정체 구간 이어집니다. 그래도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일대의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는데요. 이 부근에서 3km 구간 짧은 정체만 감안하면 되겠고 청주 영덕선 청주 방향 회인 일대 힘겹습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최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과 방위사업청 이전을 계기로 대전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와 인력풀을 바탕으로 세계 우주산업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과 더불어 수출 효자 종목인 K방산 무기 생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 발사 뒤 공해상으로 추락하지 않고 지상이나 바다 위 바지선으로 착륙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로 낮춰 세계 발사체 시장의 60%를 선점했는데 민간 우주기업이 선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전과 전남, 경남을 삼각축으로 한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역시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현재 대전에는 국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의 42%가 자리 잡고 있고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62개 우주 관련 기업들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만큼 초소형 위성과 우주 쓰레기 처리 등 선도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전이 세계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승산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연구 개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재가 중요한데 그거는 대전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모든 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연간 16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통해 우주 방위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실제로 드론 특화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된 안산 국방산업단지에는 벌써 170여 개 방산기업들이 이전 의사를 밝혔고 대기업들도 대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산업계도 방사청을 중심으로 국방산업기관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직접 효과를 통한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게 되어 기업에 매우 큰 도움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한 국방 분야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지역 경제를 책임질 우주 방산 분야의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500만 평의 산업 용지를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천안에서 외제 차량 판매장에 불이 나고 트럭이 교회로 돌진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께 천안시 두정동의 한 외제 차량 판매장에서 불이 나 전시장 내부 일부와 전시된 차량 한 대를 그을려 소방서 추산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회 예배당으로 1톤 트럭이 돌진해 70대 운전자 A씨가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 탓일까요? 최근 반려동물이나 관상용 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SNS 등을 통해 멸종 위기종을 밀거래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관세청이 올 들어 1,100억 원 규모의 환경범죄를 적발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시중의 애완용 동물 판매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에서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멸종 위기종 1급 버마산 별거북이 나오고 도마뱀도 관찰됩니다. 반입 자체가 금지된 멸종 위기종을 품종을 누락하거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겁니다. 아프리카산 발톱 개구리까지 애완용으로 들여왔다가 적발됐습니다. 허가가 안 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사이티스 1등급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희소성이 그만큼 높은 거고 그런 품목에 대한 그 밀수 욕구는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반려 관상용 동식물 수요가 늘면서 거래 차익을 노린 외래생물 불법 수입 단속 실적이 올 8월 말 현재 20건에 6억 4천만 원어치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배, 금액은 64배 늘었습니다. 원목으로 톱밥을 만들면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베트남 등지에서 폐 목재로 만든 톱밥 34톤, 900억 원어치를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의장해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폐 목재나 폐지류 같은 폐기물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같은 기간 19건에 1,095억 원어치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5배, 금액은 683배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을 가지고 오려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장소도 있어야 되고 허가 필증 같은 것들이 기본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외래 생물이나 폐기물 수출입 등 생태계 교란이나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 환경 범죄가 늘고 있다며 통관 단계부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김건주입니다. 국내 포도시장은 샤인머스켓 같은 일본 품종이 휩쓸고 있는데 껍질째 먹는 국산 신품종 홍주 시들리스가 돌풍을 일으킬 조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홍성군에서 개량한 건데 씨가 없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출시하자마자 금세 동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자줏빛으로 감싼 포도송이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홍주 시들리스입니다. 거봉과 비슷한 크기의 단맛과 새콤한 맛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당도는 17에서 18브릭스, 샤인머스켓과 비슷하며 0.62%의 적당한 산 함량을 포함합니다. 처음 품종 개발 당시 알 한 개가 6g이었지만 홍성군과 농민들이 16g 정도로 키웠습니다. 또 약점이던 열과 즉 알이 터지는 현상도 기술력으로 극복하면서 홍성만의 특화된 신품종이 탄생했습니다. 과립이 큰 걸 원하기 때문에 크게 만들었고 껍질도 얇고 식감은 아주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산 함량이 높다 보니까 새콤달콤하고. 껍질은 얇고 씨가 없어 통째로 먹습니다. 또 포도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에피카테킨이 100g에 73.6mg 함유돼 수입산 품종보다 20배 이상 많습니다. 홍성 0.8헥타르에서 재배해 2개 농가가 처음 1톤을 수확했는데 금세 동이 났습니다. 홍성군은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품종이 탄생했다며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 품종 위주의 단맛 위주의 포도 시장에서 새콤달콤하고 다양한 포도 시장이 좀 열릴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육성한 품종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일본 품종이 휩쓰는 국내 포도 시장에서 홍주 시들리스가 새로운 맛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 4년간 대전시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기 대전시의원에 따르면 민선 7기 시의회를 통과한 민간 위탁 건수는 39건으로 민선 5기 6건, 민선 6기 12건에 비해서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